자, 세 번째, 네 번째 표현, 피동 문법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입니다.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상하게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은 독립적으로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피동, 사동은 묶여 있어요? 왜 이것만 특별해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모든 건 기준과 개념, 기준, 종류입니다. 자, 이것부터 볼까요? 자, 피동표, 사동 표현이 묶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동, 사동 표현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나눠집니다. 기준. 자,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 상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방향에 따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자, 주어가 영향을 받는 거면요, 우린 그걸 피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수동태죠. 자, 주어가 행위나 동작에 영향을 받는 거, 이쪽 방향 피동입니다. 근데 사동은 뭐냐면요, 주어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른 대상한테. 그거를 사동이라고 합니다. 피동의 피자는 당할 피자, 사동의 사자는 시킬 사자입니다. 당연히 동작 행위의 방향이 다르겠죠? 아, 이건 왜 교과서에 없냐고요?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거 교과서에서 생략한 겁니다. 묶인 이유를 선생님이 깐충하게 처음 포문을 열었습니다. 피동, 사동 표현. 그럼 먼저 우리는 피동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 갑시다. 자, 개념 나와야겠죠? 문법 처음에 틀, 맞는 구조 틀. 자, 요거는 근데 피동은 상대적으로 능동과 구별해야 돼요. 이거부터 봅시다. 자, 피동 표현은 자, 우리는 항상 국어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타자와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피동, 사동 표현은 그게 중요합니다. 부정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자, 피동 표현. 자, 피동 표현 개념을 알려면 타자, 다른 것과의 차이점으로 드러냅니다. 자, 기본은 능동이에요. 능동. 주어가 직접 하는 거죠. 근데 피동은요, 주어가 당하는 겁니다. 동작 행위 방향이 바뀌죠. 자, 능동이 쓰이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피동이 쓰이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피동 의미를 가진 게 피동문, 능동 의미를 가진 게 능동문. 기준은 여기서 요게 나온 거죠. 자, 능동문을 해줄 수 있는 동사는 능동사예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는 동사는 피동사입니다. 요 체계입니다. 그쵸? 깐충하죠? 요거를 풀어놓은 게 요 단을락입니다. 이제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능동,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자, 피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 피동, 당할 피자. 자, 예가 있는 거죠.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 이거는 경찰이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능동 의미, 능동 문장, 능동문. 자, 도둑이 붙잡혔다. 누구에게? 경찰에게. 도둑이 붙잡힘을 당한 거죠. 자, 이거는 주어 도둑이 다른 주체인 경찰에게 붙잡는 동작을 당한 거. 요거를 우리는 피동 의미의 문장, 피동문. 자, 이때 이걸 실현시켜주는, 자, 능동의 의미를 실현시켜주는 붙잡다를 능동사. 피동의 의미를 실현시켜주는 피동사가 붙잡히다.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론을 마저 들어가 봅시다. 자,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했으니까 실현해야겠죠? 자, 피동 표현은 피동사에 의한 것, 피동사가 실현시켜주네. 두 번째, 되다, 어지다, 개 되다에 의한 것, 두 갈래로 나뉘네요. 자, 피동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요? 능동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사에 전미사, 접사로 이루어지네. 조사, 어미, 접사 중에 접사네.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근데 특징, 개념, 종류, 기준에 따른 종류, 그 각각 종류의 개념과 특징. 피동사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제약이 있다. 반면 두 번째, 되다, 어지다, 개, 되다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피동 표현은요, 제약이 적다. 되다, 어지다, 개, 되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 되다, 어지다. 자, 어는요, 어미예요. 연결 어미. 지다는요, 동사입니다. 개는요, 연결 어미예요. 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 요소들이 복합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되다는요,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피동사로 봅니다. 전미사 되 때문에요. 근데 어디서는요, 이 되다 전체를 붙는 걸로 봅니다. 그럼 총 정리 가볼까요? 자, 피동 표현, 개념.
동작을 당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 표현. 종류. 자, 기준은요. 피동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피동사에 의한 것이다 맞다 하면 피동사, 아니면 피동의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개념, 피동사로 이루어지는 개념 알죠? 네. 전미사가 붙어야 되겠죠. 실현, 접사, 그 중에서 전미사, 피동 전미사, 능동사에 붙어야 됩니다. 능동사 X. 자,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특징, 제한적이죠? 자, 피동의미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 첫 번째 개념, 그 피동의미, 어미와 동사 이런 것들이 복합된 거. 두 번째, 실현 어떻게 돼? 능동사 X에 피동의미 요소가 담겨있는 되다, 어지다, 개 되다가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특징, 제한적이지 않다, 많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지금 3번이 중복이에요. 이거 여기에 3번이고요. 전체 1, 2, 큰 3번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장은 능동문과 피동문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생님? 자, 형식, 능동문, 얘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 자, 경찰이 자기가 스스로 행동한 거네요. 능동, 도둑을 잡았네. 근데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원래 있던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갑니다. 자, 경찰에게, 자, 원래 있던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갑니다. 얘가 당한 거니까요. 자,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았다 하면 안 되죠? 피동사 히를 넣어서 붙잡히었다. 줄여서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한 게 맞죠? 자, 요게 피동 표현의 전 구조도입니다. 깐충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봅시다. 피동 표현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볼까요? 파란색 물감과 빨간색 물감이 섞었다. 자, 이건 동사죠. 근데 이게 해두면 섞이었다. 이 피동 전미사입니다. 섞였다. 자, 2번. 언니가 동생을 업었다. 동생이 언니에게 업혔다. 당한 거죠. 그렇죠? 자, 업다 줄여서 업혔다. 피동 전미사. 동사입니다. 업다는. 자, 3번. 철수가 1등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동사 듣다. 철수가 1등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들린 거, 당한 거. 들리었다의 줄임말이죠. 4번.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엄마가 아기를 능동적으로 아는 거죠.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엄마에게 당한 거죠. 엄마가 아는 거. 아기는 엄마에게 당한 거. 자, 안다는 동사. 안기었다. 줄임말 안겼다. 자, 그럼 위에 걸 정리해 보는 거네요. 자, 섞다, 섞이다. 전미사 이. 업다, 업히다, 전미사 히, 듣다, 들리다, 전미사 리, 안다, 안기다, 피동 전미사 기, 이, 히, 리, 기 네 가지입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되까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되를 문법 의미를 가진, 피동 문법 의미를 가진 요소로 봤어요. 자, 3번. 이건 왜예요, 선생님? 피동 전미사가 안 되는 동사나 형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봅시다. 지우개가, 자, 낙서를 지운 거죠, 직접. 우리 시험 기간에 다 지워야 되죠? 책상. 자, 낙서를 지웠다, 지우다, 동사입니다. 지우었다, 지우다. 근데 이거를 피동, 당한 걸로 하면요. 낙서가 지워졌다. 낙서가 지이다. 낙서가 지우이다, 지우히다, 지우리다, 지우기다. 안 되죠? 피동 전미사가 4개 다 못 붙어요. 지우 플러스 우리 문법적으로 피동 의미를 가진 요소, 어지. 자, 어지. 이 어는 연결어미, 지는 동사, 피동 의미를 가진 동사, 그게 합쳐져서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지우, 어지, 었다. 지워졌다. 그래서 어지가 쓰인 겁니다. 어지다. 자, 2번. 지우다의 피동 표현에 사용한 문법 요소, 지워지다 피동 표현, 어지다. 피동사로 안 되는 사례죠. 피동사로 만들 수 없는 동사, 능동사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이구. 이상입니다. 자, 사동표현 이어서 가볼까요? 자, 사동표현도 먼저 요걸 바탕으로 봅시다. 자, 사동표현. 언제나 문법구조도 첫 번째는 뭐? 개념. 자, 타자와의 차이점으로 알아보는 게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주동입니다. 주동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피동하고 주동이랑 헷갈리면 안 되죠? 얘는 직접 하는 거. 능동은 제 힘으로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반대되는 거 사동은 뭐예요? 얘는 직접 하는 거고 얘는 남에게 시키는 거, 시킬 사자. 자, 그럼 주동이 표현된 문장을 주동문, 사동 의미가 표현된 문장을 사동문이죠. 그리고 주동사, 주동문을 해줄 수 있게 해준 게 주동사, 그리고 사동문을 만들어줄 그 의미를 들여줄 수 있는 게 사동사입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도 피동 표현과 그럼 피동 표현이라고 안 하고 피동문이라고 하면 되고 사동 표현이라고 안 하고 사동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피동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피동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사동문은 사동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봤다시피 피동 표현이요 꼭 피동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피동 의미의 요소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걸 합쳐서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하다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피동 표현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동 표현도 시키다라는 단어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합쳐서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동사, 피동사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가겠습니다. 이제 사동 표현 정리. 자,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 개념, 주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거, 시키는 거, 사동. 자, 수지가 책을 읽는다. 자기가 직접 하니까 주동문, 동작을 직접 하니까 수지가 주어. 자, 선생님이 수지에게 책을 읽힌다. 그건 주어, 선생님이 수지, 부사어 수지에게 책을 읽게 시키네요. 사동문. 자, 이때 읽다는 주동사, 읽히다는 사동사입니다. 자, 이론 정리 갑시다. 사동 표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실현. 개념은 벌써 했잖아요. 앞에서. 자, 실현. 사동 표현. 어떤 걸로 실현되느냐? 사동사에 의한 것, 사동문. 그리고 개하다, 문법 요소, 문법 복합 요소로 되는 개하다에 의한 거. 개는 연결어미, 하다는 동사. 자, 그럼 사동사는 주동사에 뭐가 붙어? 접사에 이루어지는데 전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에 의해서 사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요, 사동사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제약이 있다. 자, 두 번째, 개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사동 표현. 요거는, 자, 특징. 첫 번째, 다른 제약 없이 거의 모든 동사에 쓰인다. 제한이 없다. 두 번째,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보다 간접적이다. 그러니까 요거에 비교해서 이게 간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직접적인 의미를 갖겠지.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얘는 얘에 비해서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럼 이것도 깐충하게 마무리 표로 정리해 봅시다. 자, 사동 표현 개념했어요.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사동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사동사에 의한 것이면 사동문, 아니면 사동 표현. 이게 그래서 다 사동 표현. 자, 사동사에는 개념 했어요. 실현. 주동사 X에 사동전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습니다. 근데 더해서 최근에는 시키다, 시키 요것까지 사동전미사로 보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건 7개, 추가된 건 요겁니다. 자, 특징은 제한적이다, 직접적인 의미다. 자, 사동의미의 요소를 가진 걸로 된 거는요, 개념, 당연히 그거겠죠. 요거. 실현, 자, 주동사 X에 사동의미 요소 개하다가 붙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선생님 사동 표현이니까 또 있어요? 네, 어휘에 의한 게 있습니다. 시키다라는 단어 자체. 자, 봅시다. 그럼 마지막 형식. 자, 예를 들어서 형식을 꼭 익혀야 됩니다. 자, 주동 표현. 수지가 책을 읽는다. 수지 얘가 주어가 직접 읽는 거예요. 책을. 자, 사동은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 있던 수지가 시킴을 당해야 되니까, 자, 자기가 누군가가 시켜야 하는 대상이 돼야 되니까 수지에게 부사어로 바뀝니다. 자, 목적어는 그대로 옵니다. 변함없이. 자, 그리고 새로운 주어, 시킬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얘는 시킴을 당하는 거고, 시킬 사람, 선생님이 새로운 주어가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수지에게 책을 읽는다. 안 되죠. 선생님이 수지에게 책을 읽히, 니은, 다. 자, 는이 현재니까 여기도 니은이 와야 돼요. 자, 근데 시키는 의미를 가진 사동전미사 히, 읽히, 니은, 다. 줄여서 읽힌다. 선생님이 수지에게 책을 읽힌다. 히.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들이 공통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동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사동 표현
이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사동표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음이 녹았다. 주동이죠? 얼음이 스스로 지가 한 거니까 직접. 얼음을 녹였다. 누군가가 얼음을 녹인 거죠. 식힘을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당한,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동사. 녹다는 동사죠? 자, 녹였다. 녹이었다. 자, 길을 넓다. 이거 형용사. 신기하게 피동 표현과 다르게 사동 표현은 형용사도 가능해요. 자, 누군가가 길을 넓히다. 히, 사동, 전미사. 자, 팽이가 돈다, 돌다, 동사. 팽이를 돌린다. 선생님, 돌리다라고 친구들 실수하는데, 자, 돈다의 니은은 현재잖아요. 니은, 다. 그래서 돌린다. 사동, 전미사. 자, 4번. 사슴이 나무 뒤에 숨었다. 지가 숨은 거네, 직접. 동사, 숨다. 사슴을 나무 뒤에 숨겼다. 나무꾼이 사슴을 나무 뒤에 숨겼다. 자, 숨기었다. 요거 사동, 전미사입니다. 자, 그릇이 비었다. 비다. 동사. 누군가가 그릇을 비웠다. 우었다. 사동, 전미사, 자, 6번. 자세가 낮다. 형용사입니다. 사동 표현은 형용사도 가능하죠. 누군가가 자세를 낮추다. 낮추다. 추. 자, 피동, 전미사, 추. 자, 위에 거 정리해야죠. 자, 녹이다, 넓히다, 돌리다, 숨기다, 비우다, 낮추다, 추. 자, 구가 없어서 썼습니다. 솟다라는 동사는요, 솟구다, 솟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구, 전미사, 솟구다. 자, 정리되셨겠죠? 자, 그럼 심화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사동 표현 알아보자. 자, 엄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엄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게 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두 개 중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아이야, 누구야, 이 옷 입어? 하고 시킨 거가 니은에 가깝습니다. 간접적 의미. 자, 입혔다. 이거 직접 입히고 있죠? 그럼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가거나, 다른 이제 교과서 보면, 기억, 입혔다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쓰라고 필기를 시켰다. 이건 간접밖에 안 되네. 자, 어쨌든 입혔다를 봅시다. 입혔다를 하면요, 이렇게 직접 입힌 걸 수도 있고, 입게 얘기해가지고 입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게 했다는 간접밖에 안 되지만, 이 두 개는 기억, 니은 다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렇게 매칭시킵니다. 이번 시험이나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그래서 보면요, 입다, 입히다, 자, 이거는 사동사가 쓰인 사동 표현이고요. 아래, 개하다, 개, 연결어미, 하다, 동사. 이거는 복합 표현이 쓰여서 동사적 의미를 갖는 개하다가 쓰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알아둡시다.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요, 직접적인 행위. 자, 개하다, 이런 문법적 요소, 다른 요소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한 거는 간접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동 표현, 기억, 입히다, 사동 전미사, 희에 의한 건 직접 행위의 의미가 강하다. 개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간접 행위의 의미가 강하다. 우리 중학교 이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럼 사동 표현 시험 문제풀이도 마치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 마무리는요, 아까 말했던 시키다. 자, 앞에 요게 있으면요, 접사예요, 접사. 시키. 근데 그냥 요거 없으면요, 시키다란 단어입니다. 어휘에 의해서도 사동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시키다. 내가 동생에게 먹을 거 사오라고 시켰어. 자, 이거는 시키다라는 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입니다. 선생님, 피동 표현 없나요? 피동 표현에도 있어요. 야, 내가 걔한테 당했다? 이것도 피동 의미를 가졌으니까 피동 표현이죠. 하지만 피동문은 아닙니다. 자, 얘는 피동문이 될까요? 얘는 사동문이 될까요? 사동문이죠. 접사니까. 자, 사동 표현에 의한 문법 요소는 요 7개, 그리고 전미사, 이걸 개하다도 이거 문법 의미를 가진 요소 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자,
실제 생활에서는 명사에 시키다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대요. 명사 공부에, 자, 명사에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요 이기리기 우추는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요. 근데 이 시키다는 명사에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시키다라는 사동 표현이 돼요. 이때 만들어진 공부시키다가 공부하게 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사동 표현이죠. 자, 공부시키다도 그럼 간접적인 의미를 갖겠네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저 사람 소개시켜줘. 선생님, 여자 이모 소개시켜드릴까요? 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거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었는데, 자,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소개시키다라는 건요, 사동 표현이에요. 그거는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키다라는 표현을 실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죠. 누군가를 소개해달라고 할 때는 소개시켜줘가 아니다. 어떤 거다?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소개해줘가 맞습니다. 자, 이거죠. 자, 인사에 이쪽은 세우고 이쪽은 하나야. 이 사람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다른 학교 친구를 소개해줄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하다로 해야 돼요. 소개시켜드릴게요가 아닙니다. 야, 소개시키다는요, 이렇게 얘네들이 하게끔, 야, 각자 소개해봐 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 시킴을 받아서 서로 소개하는 거죠. 자, 이해됐죠? 마지막 정리입니다.